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건너뛰지 마세요. 중요한 것만 강의할 테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 강의할 테니까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실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연필로 하라고 했어요. 연필로, 샤프.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뭐 자대고도 하지 마세요. 빠르게 메모 계속 하세요. 메모. 제가 말하는 거 다 메모하세요. 그리고 복습하시면서 지울 거 지우고 기억나는 건 지워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깨끗하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공부하실 때 그렇죠? 주어, 객체, 그렇죠? 뭐 숫자, 이게 날짜가 될 수도 있고요. 기간 길일 수도 있죠. 뭐 기간 길일 수도 있고요. 기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길은 어디 딱 날짜를 하나 찝어서 얘기하는 거고, 동사 보면 이제 must도 있고 can도 있잖아. 그렇죠? 주어는 주로 뭐가 있죠? 그렇죠?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뭐가 있어? 그치, 청장. 그쵸, 청장. 그쵸. 이거 써야 되나? 네, 청장. 그리고 뭐 시도지사. 그쵸. 뭐 시군구. 객체가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주어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어떤 때까지 여기서 이미 승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미 틀린 지문 옳은 지문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must나 can에 목숨 걸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안 돼요.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오고, 그쵸? 해야 된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시험에도 안 나오고, 난다 하더라도 한 문제의 지문 중에 하나로 나와요. 그 대세에 영향이 없어요. 여기에 목숨 걸어서 이것에 피를 박혀서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이미 답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야지 법령 시험 보는 게 쉬워집니다. 평상시 공부하는 것도 무조건 쉬워지고. 여기에 제발 목숨 걸지 말라.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알겠어요? 대세에 영향 안 끼친다. 그냥 저랑 강의하면서 리걸 마인드로 의식만 형성해 놓자. 아시겠어요? 흔히 이 must라고 했을 땐 강행 규정이라고 합니다. can,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래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너무 목숨 걸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준다. 아시겠습니까? 보겠습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뭐 다 볼 건 아니에요. 이게 모태가 되어갖고 이게 세분화돼서 그 하위법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은 법률이 아니죠. 그렇죠? 내가 그래서 뭐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어? 그렇지.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모법이야, 모법 역할을 한다. 최상위법이죠. 모법 역할을 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볍게 보시고, 이제 중요한 건 제3조입니다. 이거는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3조.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역사적, 이렇게 쓰면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뭐 국민세, 역, 예, 학, 경, 뭐 큰 이렇게 한다. 다 의미 없습니다. 예, 가볍게 보시면 돼요. 가볍게 보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되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 보시겠습니다. 문화유산이란, 그래서 국가유산이 문화유산, 유형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잖아. 한번 볼게요. 그래서 문화유산이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문화유산은
유형물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세요. 인위적인, 인위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유형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유형물. 그거를 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안 만든 유형물은 뭐겠어요? 자연유산으로 봐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는 자연유산으로 합니다. 유형물이잖아. 알겠죠? 그렇게 나오고 자연유산이란 그렇죠? 동물, 식물의 자연물, 사연, 조선, 문화유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자연경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자연물과 뒤를 흔히 이제 자연경관, 왜 무슨 경관 그래갖고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경관은 공간이란 뜻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유산이라고 합니다. 더 자연적인 게 나오죠. 이게 뭐야? 이게 자연적이에요. 여기 인위적이 아니에요. 예, 자연적인 거죠. 유형이면서 자연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이것도 유형입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써놓으세요. 동물 뭐가 있어? 뭐 수달, 그렇죠? 큰 악새, 딱따구리 이런 것들이 있죠. 또 하나.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문수사, 절 이름입니다. 문수사 단풍나무. 단풍나무가 다 천연기념물이 아니라 문수사에 있는 그 단풍나무가 특별히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천연기념물이 되는 거예요. 문수사 단풍나무 써놓으시고 지형, 뭐 각종 뭐 만장굴이나 이런 용암동물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지질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용오름 이런 것들도 천연기념물입니다. 이제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무형유산이 됐습니다. 무형유산은 아까 제가 전승이라는 얘기 했죠. 전승. 그쵸. 그래서 뭐가 나왔죠? 아까 전형유지라는 말이 나왔지? 그치? 이런 말이 나왔고. 또 뭐가 있었지? 그치? 보전이었죠. 보존이 아니라 법률명도. 그쵸. 얘는 보존이었잖아. 그쵸? 보전이었고.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십니다. 근데 무형유산은 인위적이죠? 그죠? 인위적입니다. 인위적이에요.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무형유산이 전형유지이라면은 무형유산은 뭐예요? 그렇죠. 원형유지였죠. 원형유지. 보전. 이게 어떤 개념이라? 보존이 여기서 오는 거죠. 원형유지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얼핏 되게 이렇게 보면은 인위적이나 자연적이 뭐 이렇게 있을 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연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기만 해당해요. 자연유산에만. 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에 갖다 쓰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 했을 때 여기서 경관적 가치란 말도 오로지 자연유산에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이러면은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로지. 예. 아시겠습니까? 나 경관이라고 그랬잖아. 이 개념을 좀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세계적 유산 이랬는데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있잖아요. 그렇죠? 유네스코 세계유산.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되잖아요. 그래서 세계적 유산으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것들이야 다 그런 얘기들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다 나중에 공부되시면 읽어보셔야 돼요. 사실은 공부되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부되신 다음에 무형법까지 다 공부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 달리 보입니다. 한번 13조 볼게요.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유산으로 지정, 국가 또는 국가 등록유산으로 보아시다 이랬죠. 그렇죠? 국가 등록유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걸 관장하는 법이 뭐라? 문화유산법이 있고요. 그리고 자연유산법이 있고요. 또 무형유산법이 있죠. 이거는 근현대 문화유산법입니다. 근현대 문화유산법. 이쪽에서 했다 그랬죠. 얘는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등록유산, 등록문화유산이란 말은 계속 법에 나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가볍게 보시죠. 이제 16조 같은 경우에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쵸. 고도법이 여기서 지정하고 있죠. 그죠. 고도법이 여기서 기인하고 있고요. 매장법, 매장유산법이 17조에 기인합니다. 그 수리법이 여기서 기인해요. 여기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법이 공부 다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퍼져서 상세히 써놓은 게 각 법들이에요. 법률들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시험에 기존에 문화재보호법에서 잘나던 게 이런 거였어요. 외국유산의 보호. 외국에서 보호한 게 밀수돼갖고 한국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런 건데 이게 국가유산법으로 빠진 바람에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유네스코 등재시킬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뭐 조약이 우선은 뭐 저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가볍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이건데 32조인데 얘는 여러분들이 비록 국가유산법으로 빠져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기존에는 한국문화재재단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국법상에서는 한국문화재재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서 국가유산진흥원이에요. 이런 명칭을 가진 거는 얘 하나입니다. 얘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법률들 있죠. 거기에 골고루 퍼져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좀 키워볼게요. 실제로 뭐 얘네들을 기억하라기보다도 여기서 기인해 갖고 이제 법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진흥원이 하는 것 중에 뭐예요? 무형유산 활동 지원 진흥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진흥원 내부에 써놓으세요. 한국 무형 유산 센터를 둔다라고 무형법 46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무형법에서 나와요. 한국무형유산센터를 국가유산진흥원 내부에 두게 되어 있어요.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 2번 국가유산 관련한 교육이랬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문화유산 교육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이 문화유산 교육기관이에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 10조의 4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써놓고 계시죠?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 10조의 4에 문화유산 교육기관으로 국가유산진흥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이 워딩 좀 기억해 놓으세요. 국제교류. 이런 거는 그러면 앞으로 배우게 될 다른 단체나 기관 같은 경우에 얘를 섞었습니다. 잘 섞었어요. 걔네 업무가 이네 아니네 하고 이거를 잘 섞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답이 아닌 거예요. 타기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아시고 이제 18번이 이제 중요한데 8번. 아, 그리고 3번 안 했네? 예, 3번. 이제 매장 유산 발굴이에요. 그래서 매장 유산 조사 기관으로 활약을 합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이. 이게 매장법 24조예요. 제24조. 매장법 제24조에 보면은 나옵니다. 정확히는 제24조 1항 5예요. 24조 1항 5. 제24조 그 매장문화 조사. 여러분 지금 이거 시험 문제 지금 하나가 지금 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하나 건지고 있어요. 지금. 그걸 알아두시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거예요. 위탁받은. 위탁업체로서 수탁이죠. 흔히 받았으니까. 수탁업체로서 활약을 합니다. 수탁업체로서 활약을 해요. 요거를, 여기 칸이 적으니까 제가 여기다 쓸게요. 뭐냐 하면은, 문화. 뭐냐면, 문화, 유산, 데이터, 관련 사업을 청장이 위탁해요. 이게 문화유산법 22조의 13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운영기관을 운영도 위탁을 합니다. 이것도 청장이 위탁해요. 이거는 22조에 22, 22조에 22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콘텐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 하면은 들어가 보면은 국가유산청에서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위탁받아서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위탁 사업을 해요.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예. 그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유산법 그러니까 그 무형유산법까지는 아니에요. 문화유산법 끝난 다음에 이 국가유산법은 다시 한번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